안녕하세요. 하나의 사심집중입니다. 12월도 쏙쏙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온하신가요? 몸은 좀 어떠세요? 감기 걸린 분들 많고요. 저도 기침을 좀 간혹 하고 있어서 건강이 걱정이 좀 되는 날들인데요. 아무쪼록 따뜻하게 건강하게 겨울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의 사심집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심집중에서는 매주 소소한 주제를 정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수다 떨듯 가벼운 마음 내주신 제 곁의 사심들과 저의 사심, 그리고 제 사심에 영향을 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오늘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은 이상하게 제 마음을 좀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옛날 기억도 떠오르고요. 지금의 기분은 어떤가 계속 물어보고 답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일을 하면서 만나야 했던 사람들의 냉랭한 태도, 그런 마음들이 당시에는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돌아보니까 이제서야 그분들도 참 힘들었겠다, 사정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어깨가 무거웠겠다, 지금도 무겁겠다. 나는 그 누군가의 고생에 무임승차하고 있진 않은가. 감사하다. 그 사람도 나처럼 겁이 많고 평범한 사람일 뿐일 텐데 짐이 너무 무겁지 않나, 버겁지 않나.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고마움에 마음이 찡했던 것 같습니다. 몰랐었는데 참 많은 스승을 만났었구나 하는 이 뒤늦은 깨달음에 이 마음을 잘 기억하면서 나누고 쓰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교훈적인 결론을 끌어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유독 이번 주는 그럴 일이 많기도 했었고 잘 나누려 하고 주변에 많은 감사를 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도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심들이 도착했는지 하나의 사심 집중 출발합니다. 오늘의 사심은 2015년의 행복입니다. 네, 먼저 그럼 내 곁의 사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메신저를 통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015년의 행복. 12월 8일 화요일부터,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제가 12월 10일 목요일 정오까지 사심들을 받았고요. 정리는 쭉 해놓고 있었는데 제 곁에 공사다망한 일들이 많아서 녹음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 13일로 가고 있는 일요일로 가고 있는 이 새벽입니다. 시간은 늦었습니다. 늦어서 밝히기도 애매하고 동이 트기 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회의 주제는 2015년의 행복이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여러분의 올 한 해를 살짝 돌아보시고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추운 겨울 행복 나누며 따뜻해져 보아요.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덤으로 팟캐스트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언제나 환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주일에 좀 한 번씩 제가 꼬박꼬박 배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그래서 부담이 되고 있진 않은지 좀 염려가 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번에도 응답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지난주와는 다르게 다양한 사심들이 있는데요. 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리움도 있고 짠함도 있고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2015년의 행복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내주신 순서대로 제가 모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볼게요. 겨울 햇살 리미씨입니다. 닉네임은 그냥 생각이 났다고 하네요. 이유가 없습니다. 네, 사연입니다. 5년간 가장 원했던 길에 다가갔고 그 대신에 5년간 가장 버팀목이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2015년은 그런 해였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겨울 햇살님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던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5년간 가장 원했던 길에 다가갔다. 원했던 길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길에 다가갔는지 저는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한데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분을 직접 모시고 나중에 얘기 드릴 순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면서 대신에 버팀목이었던 사람을 잃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어떤 또 사연이 있었을지 궁금해지는 그런 사심입니다. 2015년 기쁨도 슬픔도 함께 했지만 어쨌든 좋은 일들과 훈훈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1회 때 사실은 겨울햇살님이 사심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녹음이 다 끝났어서 제가 다시 녹음을 할 수는 없었고 이미 제가 업로드를 한 상태여서 그래서 그 사심을 그래도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번외로 소개할 날이 있겠지 했는데 오늘 사연을 주신 김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1회 때의 주제가 당신의 사심은 이었죠. 이 겨울햇살님은 당시에 나는 요즘 연애가 하고프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고 싶다. 역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헤어지고 마음고생하며 다신 안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다 잊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연애는 정말 일생의 과제이자 일생의 행복이 되기도 하고 일생의 불행이 되기도 하고 양면을 가진 그런 형체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쵸? 맞아요. 사랑을 할 때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또 언젠가 닥칠 이별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도 또 하게 되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인지 무엇이 해결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애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햇살님에게 또 하나의 햇살 같은 일들이 연애를 통해서 또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사심 넘어가겠습니다. 닉네임 꽃샷님이십니다. 항상 발음할 때 어려운데 오늘은 조금 매끄럽게 된 것 같죠? 네, 2015년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은 달달한 연애. 남부럽지 않게 아쉬움 없이 사랑한 듯 2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월 결혼식까지 같이 준비하며 재미있었고 꿈꾸던 파리 신혼여행까지 2015년 앞으로 좋은 기억만 남을 것 같다. 이렇게 달달한 사심을 보내주셨습니다. 꽃샤스님은 달달함 전문이신 것 같아요. 계속 부러운 한 해 보내셨군요. 예, 연애하고 싶다는 사심에 이어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다는 사심 이어서 보내드리니까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한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되게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이겠죠. 2월부터 10월까지 되게 압축적으로 이뤄진 이 모든 감정들 운명이었나 봅니다. 네, 저는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이분의 부케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케를 처음 받았어요, 올해. 그래서 되게 저한테도 의미 있었고 이 부케를 주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케를 되게 미리 막 찾아보기도 하고 이랬어요. 제가 은근 소심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갔다 와서 꽃을 소중히 말려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매달아 놨는데요. 잘 말려서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끝까지 행복한 기억들 잘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다음 사심 보겠습니다. 네, 닉네임 비밀번호님이십니다. 사심 보내주시면서 그 전에 덧붙인 말도 있었는데요. 나 밀린 EJ 듣다가 사심2 아직 못 들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EJ는 팟캐스트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냐고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욕설 빼고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막 들어봤거든요. 근데 욕설 빼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욕설이 난무해서 좀 놀랬었는데 어쨌든 좋은 팟캐스트 추천을 많이 저한테 해주시고 계세요. 재밌는 부분 쪽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설은 아직 익숙해지지 않지만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진 볼게요. 비밀번호님의 2015년의 행복입니다. 동생이 결혼했다. 요새 기준으론 조금 이르다면 일은 29살. 동생이 결혼했다. 우리 엄마는 나같이 애교 없고 뻣뻣한 딸내미가 늘 불만이었다. 엄마가 입원한 병실을 자주 찾아 곰살 맞게 구는 동생의 여자친구가 참 고마웠다. 엄마가 가고 1년 남짓 지난 늦여름 동생의 여친이 엄마의 며느리가 됐다.
엄마는 아빠한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랑 동생이랑 합동 결혼식으로 할 걸 그랬지 라고 말했다 한다. 엄마가 알고 엄마를 아는 사람이랑 동생이 올해 결혼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공통점이 많아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코끝이 찡해지기도 하는 사심이었습니다. 글로 봤을 때도 마음이 좀 뭐랄까 잠잠해졌는데 이렇게 입으로 읽으면서는 그냥 되게 목소리가 떨리게 되는 코끝이 말 그대로 그냥 찡해지는 그런 얘기네요. 기쁨도 있었고 또 그 기쁨을 통해서 꺼내보게 되는 또 다른 감정도 있었고 했던 한 해셨군요. 네, 제 동생도 일찍 결혼을 했어요. 제 동생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28에 결혼을 했죠. 이 친구는 29에 결혼했고 그리고 이 비밀번호님이 동생보다는 앞서서 결혼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순서는 잘 지켜서 결혼을 하신 것 같고요.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따뜻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족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냥 있는 존재 그 자체로도 행복이 되고 슬픔이 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게 가족이 아닌가 저도 20대 후반부터는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족이 보이기보다는 내가 보였고 되게 그렇게 돌아보면 좀 이기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순간 가족 안에 나를 보게 되고 내 안에 가족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래서 되게 감사한 날들입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또 생각하게 되시는 한 해셨겠죠.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읽을 수 있을지는 읽을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그쵸. 저도 언젠가 또 읽어야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떨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곳에서 이렇게 그래도 엄마가 알고 엄마를 아는 사람이랑 동생이 그 곰살맞게 구는 예쁜 친구를 평생의 동반자로 둬서 행복하고 뿌듯하게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애교 없고 뻣뻣한 딸내미여서 엄마가 항상 불만이신데 굉장히 많이 엄마가 떠오르고 가족이 떠오르는 사심이었네요. 네, 가족과 함께한 2015년 네, 비밀번호님의 행복을 들어봤습니다. 네, 비밀번호님께서는 요즘 책 읽고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하셔가지고 걱정이 제가 좀 됐어요. 이번 주 초 정도에서 중반까지 계속 그러셨다고 했는데 몸이 좀 좋아지셨기를 바랍니다. 네. 매실차 타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닉네임 NIPD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15년 연말에 늦은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 여름 휴가 지금 가신 건가요? 방콕에서 1일 1타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겨울을 피해 있는 게 저의 행복이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부러운 사심이네요. 휴가가 늦었다는 거겠죠. 휴가를 늦게 가신 거는 일을 그동안 열심히 하셨다는 거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꿀같은 방콕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계시겠군요. 네, 행복한 여행의 파트너가 누군지 제가 궁금했었는데 안 물어봤었다가 이분이 나중에 SNS를 통해서 올리신 거 봤는데 엄마랑 같이 가셨더라고요. 잘하셨네요. 네, 늦은 꿀같은 휴가 행복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얘기인데 네, 곧 돌아오겠죠. 네, 며칠 있으면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한국으로의 복귀를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볼게요. 닉네임 신민아 님이십니다. 네, 닉네임 매번 바꿔주신 분인데요. 그냥 좋은 사람의 이름을 대시는 것 같아요. 네.
좋죠? 신미나. 네, 닉네임 신미나님은 나는 늘 꿈꿔왔던 퇴사, 그리고 평생 없을 줄 알았던 유럽 배낭여행 다녀온 거. 내년에도 꿈이 이뤄지는 한 해였으면 한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꿈꿔왔던 퇴사를 오래 하셨고, 평생 없을 줄 알았던 배낭여행 유럽으로 다녀오셨고, 올해는 많은 꿈이 이뤄진 한 해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랑 비슷한 게 좀 많네요, 역시. 저도 늘 꿈꿔왔던, 저는 뭐, 퇴사의 경험이 한 번 있는 게 아니어서 늘 꿈꿔왔던 건 아니지만, 네. 저도 올해 그런, 뭐랄까, 배드 시그널을 보고 실행에 옮겨봤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만둬 봤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그만두게 됐던 것 같고, 저는 유럽은 못 갔지만 일본으로 갔다 왔고, 배낭여행은 아니었습니다만 나름 네, 열심히 잘 갔다 왔는데, 어쨌든 꿈이 이뤄지는 내년의 꿈 궁금합니다. 내년의 꿈은 무엇인지, 또 내년에도 행복한 한 해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분과도 예, 평소 다른 해보다는 많이 만날 수 있었던 한 해여서 저도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네요.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닉네임 은양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올해 나의 최고의 행복은 색다른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껴본 것. 커브스에서 여름 한 달 동안 다이어트 대회 했는데, 한 달 꾸준히 운동한 결과 전체 3등도 해보고, 괄호 열고, 비록 유지하진 못했지만, 괄호 닫고, 네, 유지는 못하셨군요. 초등학교 시절 음악학원 발표회 때 연주한 곡이 있었는데, 다 까먹어버려서 20년간 칠 때마다 몇 마디밖에 못 쳤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학원 다닌 결과, 이제 완곡을 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앞으로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는 감정을 느껴봐서 행복했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미소가 지어지네요. 색다른 성취감과 만족감, 굉장히 뭐랄까 멀어 보이는 거기도 하잖아요. 큰 성취를 이루려고 하고 큰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들? 그런데 좀 뭐랄까 너무 멀리 있지 않은 기간에 이룰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건 굉장히 삶에서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을 느끼셨던 한 해 축하드립니다. 커브스에서 여름 한 달 동안 다이어트 대회, 참. 근데 꾸준히 해서 3등까지 하시고, 몰랐네요. 이런 사연이 있었는지. 그렇게 알게 돼서 반가운 마음인데, 유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해봤으니까 또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이분이 피아노를 배우시거든요. 다시. 이 초등학교 때 하셨었군요. 그래서 그 곡을 다시 이렇게 완곡으로 칠 수 있었다는 그 뿌듯함을, 저도 그냥 느껴지는 뿌듯함인데, 피아노도 그래서 사시고, 어쨌든 그 좋은 취미생활들에서의 만족감을 꾸준하게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여담으로 했던 말들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또, 예, 이어가 볼게요. 네, 4분 뒤면은 신민아님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대화 중에 막 나왔었는데, 드라마 보면서 야식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 요즘 신민아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하고 있잖아요. 양심이 근데 이분 드라마를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져서 못 보겠대요. 그래서 드라마를 안 보게 됐다고 그런 여담도 해주셨고, 비너스 보면서 먹기는 자존심이 상한대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었잖아요. 무슨 15kg가 한 해마다 쏙쏙 빠진다고. 그게 그 설정이 뚱뚱한 여성에서 이 마른 여성으로 변신을 바로 하는 건가 봐요. 저도 초반에 봤을 때는 뚱뚱한 몸을 가진 신민아 씨였거든요. 근데 벌써 그렇게 쏙쏙 빠졌다고 하니까 참 드라마는 드라마다 싶긴 했습니다. 내년 최고의 행복은 날씬이 된 걸로 하고 싶다. 이렇게 덧붙여 주시기도 했어요. 성취감이고 뭐고 살 20kg만 빼면 다른 행복 다 이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네요. 살 빠지면 모든 행복 다 이길 것 같기도 한 그런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커브스를 통해 성취감을 맛보셨으니까 내년에도 뭔가 이런 성취를 이어간다면 20kg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20kg까지 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많이 빼려고 해요. 욕심 너무 내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를 나디라고, 하나 DJ 줄여서 나디라고 불러주셨는데, 나디 굿나잇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이고, 시간이 제가 늦어서 그런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넘어가 볼게요. 닉네임 육아퇴근 취침모드. 네, 닉네임 좀 이상하죠? 제가 붙였습니다. 닉네임을 아직 안 붙여주셔서 제가 매번 계속 그냥 이분의 닉네임 마음대로 붙이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닉네임을 붙이기 전에 육아퇴근 취침모드 이렇게 가뿐하게 외치고 가셔서 거기서 제가 영감을 얻어서 붙여드렸습니다. 사진 볼게요. 2015년의 행복이라. 올해가 끝날 무렵 찾아온 최고의 행복이지. 둘째, 이삐, 민유 낳은 거. 이렇게 실명 공개해도 되나요? 예, 아가의 실명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삐 낳으셨군요. 민유, 이름도 예쁘네요. 너무도 개인적이고 소소한 거지만 너무도 큰 기쁨이라오. 그러고 보니 나의 이야기들이 무척이나 아줌마스러워졌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덧붙여주셨어요. 점점 공감대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은 뭘까 슬프네. 인생의 선배님 감사. 그런데 저는 공감대 멀어진다는 생각보다 인생의 선배로서 먼저 겪어주는 이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감사한 마음 들어서 이렇게 보냈더니 얼른 친구들이 시집가서 애 낳아야 할 텐데 하면서 주책 맞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언제 시집가서 언제 낳을까 먼 산을 좀 봤던 그 밤이었는데요. 되게 큰 행복이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엄마가 되는 경험은, 참, 인생의 또 전환점이잖아요. 엄마가 되거나 아빠가 되는 경험. 근데 육체적으로는 아빠가 아이를 낳진 않으니까 엄마가 되는 경험은 또 그것만의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째를 낳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를 낳은 이 육아퇴근 치친보드님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육아를 되게 그래도 잘 하시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그 육아 속에서의 행복 저희에게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의 선배들이 저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보다 저랑 또래인 친구,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 혹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 모두 인생의 선배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대단함을 느낍니다. 존경합니다. 네, 앞으로 저도 살면서 많이 배울 수 있겠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닉네임 나주곰탕님이신데요. 닉네임 되게 즉흥적으로 다들 많이 던져주시네요. 이분도 닉네임 매번 바뀌시는 분인데 곰탕 먹고 있어서 나주곰탕이라고 하십니다. 네, 곰탕 저도 먹고 싶네요. 갑자기 출출해지는 밤입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올해 행복했던 순간들을 찾기 위해 휴대폰 사진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행복했던 당시의 일들을 생각하며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의 행복했던 순간은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순간을 매번 행복했다면 제 과거는 항상 행복했으니까요. 하하하. 행복하게 만들어준 이번의 주제 감사합니다. 네, 되게 모범 답안이었어요. 그리고 좀 놀랐었어요. 이 사진을 받았을 땐 뭐지? 내 얘기인가? 하는 이런 느낌에 제 마음을 거울로 비춰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서 굉장히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주곰탕님과 저랑 공감을 했군요. 교감을 했군요 하는 생각에 뿌듯함이 들었고 나주곰탕님 네, 저 때문에 행복하셨으니까 저한테 뭔가 선물을 주셨으면 네, 되게 염치 없는 DJ입니다. 네, 어쨌든 행복했던 순간을 찾기 위해서 휴대폰 사진을 들여다보는 이 모습을 상상하니까 저도 괜시리 미소가 지어지고 네, 사진은 또 굉장히 행복한 장면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 행복했다니 저도 참 더불어 행복해지는 마음입니다. 네, 사진 잘 나눠 들었고요. 또 웹툰 짤을 보내주셨어요. 짤이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그 웹툰을 캡처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오늘의 웹툰이었는데 거기 글귀가 되게 인상에 깊고 글귀랑 같이 써있는 그
같이 그려져 있는 그림도 저한테 기억에 남아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행복이란 손 안에 있을 땐 작아 보이지만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글귀를 써있는 그 그림에는 손바닥 그림에 세이클로버 같은 것이 올려져 있고요. 거기 말풍선에 I'm here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여기에 있다. 행복이 그냥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요즘 많은 공감을 얻고 있어서 여러분 또 이분 나주곰탕님도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하고 계시구나 놀라운 마음을 좀 가지면서 저의 행복도 돌아보게 되는 사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심 또 볼게요. 햄리님이십니다. 닉네임 햄리님께서는 올 한 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건 두둥 연극 보기. 혼자서 연극 보러 댕기는 취미가 생겼는데 네, 댕기는 다니는입니다. 올해 거의 한 달에 2개씩은 꼭 본 듯. 서울 생활하면서 적적할 때 혼자 연극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돼서 혼자 보는 연극이 더 좋음. 며칠 전에 연극 본 걸 다 정리했는데 다 정리하셨군요. 꽤 많이 본 것 같음. 포스터 보면서 그때 본 연극 생각하고 그 상황 생각해보면 벌써 아련함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할 일이 없어서 같이 볼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분과 몇 번 연극 같이 보러 갔었는데 덕분에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좋으셨다니 굉장히 좋은 취미를 친구 삼아 행복한 한 해를 보내셨구나. 저도 뿌듯한 마음이고 그렇게 본 뭔가의 연극, 책 이런 것들이 다 남는 것 같아요. 남고 쌓여서 나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에 햄리님은 올해 참 많은 연극으로 본인의 얘기를 만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벌써 아련해지기도 하고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것으로 행복을 채우실지 그때 또 같이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닉네임 애청자 초록이 님이십니다. 긴 사심을 보내주셨는데 들어볼게요. 닉네임은 애청자 초록입니다. 기존의 DJ 방송과 블로그를 열독하며 모니터링을 했었기에 모니터링까지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히 애청자라 얘기할 수 있는 초록입니다. 초록초록 늘 싱그럽고 맑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용용용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초록 저도 좋아하는 빛깔인데 이분도 초록색을 좋아하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올 한 해 행복이란 단어를 떠오르면 3가지를 들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이 매서운 한파를 같이 극복할 반려자를 만났다는 것과 그와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것. 지난 주말 공식적인 결혼 준비의 끝인 본식 드레스 가봉 전날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Marry me라는 직접적인 문구가 없었다만 있었다는 줄 알았네요. 없었다만 네, 저를 울컥거리게 만든 문구는 2주 후면 지구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신부가 되어 있을 거야. 뿅뿅뿅. 당신을 평생토록 사랑하고 이해해주며 옆에서 당신을 지키겠다고. 그가 하느님께 엎드려 기도드리며 맹세한 모습을 편지에 그린 그가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그리던 성당 결혼이 이뤄지네요. 성당 결혼 앞두고 계신 신부님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생에서 또 잊을 수 없는 일이 올해 있으셨군요. 네, 두 번째는 꿈에 그렸던 파리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는 것. 2006년 멋모르고 유학 갔다 된통 쓰라린 추억을 안긴 파리가 돌이켜보면 그때 경험들이 지난 제 20대에 큰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반려자와 함께 한때 살고 즐겨 걸어다녔던 파리의 곳곳을 돌아볼 생각을 하니 절로 흐뭇해지네요. 반년 전부터 예약해뒀던 계획이 테러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지 않길 기도하고 있어요. 네, 파리에서 최근에 테러가 발생하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분의 추억이 묻어있고 또 추억을 만들 그곳에서 무사한 날들을 보낼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3번째. 네, 이거는 굉장히 제 입으로 읽기 부끄럽긴 한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사진 집중을 청취할 수 있다는 거. 오랫동안 기다렸던 목소리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 반갑고 감사하네요. 학창시절 유희열, 이소라 등 그때 즐겨 들어온 라디오 프로그램이 이제는 없었는데 감히 하나의 사진 집중이 그 반열에 오를 거라 큰 소리로 자신있게 외칩니다. 영원하라 하나의 사진 집중 애청자 초록이 드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이고, 제가 좋아했던 DJ 목소리들 옆에 제 이름이 있으니까 굉장히 낯설고도 편안한 느낌이네요. 네, 초록이님의 말씀처럼 영원할 수 있기를, 제가 영원히 간의 수공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나이 먹으면서도 이 간의 수공업의 끈을 놓지 않기를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초록이님께서의 행복이 굉장히 많았죠. 예,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 프로포즈, 결혼을 앞두고 있고, 신혼여행, 그리고 그 신혼여행지가 또 내가 추억을 만들었던 곳이고, 또 본인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사진 집중을 만난 것까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되게 벅차네요. 그리고 이제 많은 피드백도 보내주셔서 제가 고맙게 받았는데, 출근길에 2회를 다시 들었다고 깨알 재미라고 덧붙여 주시기도 했고요. 그때 이분도 사심을 늦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2회를 다 녹음을 하고 올렸는데 사심을 보내주셔서 번외편으로 제가 소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아마 그 내용들이 행복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제가 좀 덧붙여보자면 2회가 저희가 추위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이었죠. 이분은 평생 인간 목도리라고 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태어나 추위를 너무나 타서 예전부터 결혼하게 되면 5월에 신부를 꿈꿨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12월에 신부가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흰 드레스를 입을 거 생각하니 아찔하다만 그날 따스하게 제 옆을 지킬 그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생각하니 훈훈할 것 같아요. 특히 목도리 없이 겨울 생활을 못하는 제게 그의 이렇게 쓰다가 말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결말까지 저한테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결말은 결혼에 성공하신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훈훈한 결말이죠. 위의 행복처럼 곧 12월에 신부가 되실 예청자 초롱이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많은 축하를 보내주시고요. 또 피드백을 보내주신 것 중에는 이 하나의 사심 집중을 서로 이제 익명으로 사연도 올리고 피드백을 서로서로 할 수 있게 카페나 아니면 익명을 사연 받을 수 있는 공식 블로그, 트위터 등등을 만들어서 홍보하라는 조언을 주셨어요. 어쩌면 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답게 굉장히 좋은 조언 주셨는데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공간을 만들지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이 좋으신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니면 다 만들고 여러분이 오고 싶을 때 오시겠다 하면 제가 각종 다 만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고 있고요. 또 이분께서는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루벤스와 세계의 거장들 전시회 티켓을 기부해 주셨어요. 2매를 이벤트로 보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이 애청자 초록이님께서 드릴 수 있대요. 제가 그래서 연결고리가 되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도 해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듬뿍 담아서 전하겠습니다. 네, 다음 제가 아마 끝나기 전에 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전시회 관심 있으신 분들 얘기해 주세요.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말 라디오 같은 일을 할 수 있네요. 되게 신기한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그럼 볼게요. 네, 기승전 이직님이십니다. 네, 오늘도 이직을 꿈꾸며 하루를 견디는 한 분인데요. 이분의 2015년의 행복 보겠습니다. 3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4월, 5월경부터 새 직장을 물색했습니다. 여러 번 직장을 옮긴 경험은 있지만 늘 직장을 찾는 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구직은 쉽지 않았습니다. 10군데가 넘는 곳 면접을 본 후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했고 그렇게 평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통스럽더군요. 그래서 우울함을 달래려 무작정 우도로 떠났습니다. 그냥 예쁜 해변도 보고 싶고 조용히 멍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갔던 우도에서의 일주일이 올해 가장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가서 뭘 했냐고요? 그냥 혼자 우도 구석구석을 거닐다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잤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앉아서 수다 떨기도 하고 해변에 앉아 바다도 보고 몇 시간씩 앉아 있곤 했습니다. 우도에 다녀오고 한 달 뒤부터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마음속에서 상사욕을 퍼부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닉네임이 기승전 이직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기승전 이직님.
네, 저와 같은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셨군요. 네, 저는 이분보다 아마 조금 빨리 그만뒀던 것 같고요. 근데 같은 달이긴 하네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분은 지금은 직장인이시고요. 이직을 꿈꾸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일터를 찾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0군데가 넘는 곳에 면접을 본 후 떨어진 이분의 마음을 지금은 모르지만 예전에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좀 이상한데 저도 엄청난 많은 면접을 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다시 받고 싶지 않아서 되게 망설이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제가 더디게 걷고 있는 건 그때 쉬지 않고 봤던 그 면접에서의 느낌? 예, 그걸 다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는 뭣도 몰랐구나. 그렇게 했구나. 근데 또 가벼운 마음 내면 또 가볍게 볼 수도 있겠죠. 고통스러웠던 기억 중 꿀같은 우도에서의 추억들. 저도 제주도 올해 갔었거든요, 여름에. 우도는 이번에 못 갔어요. 작년에 제가 일에 너무 찌들어 있었을 때 휴가로 제주도 갔었을 때 우도를 갔었는데 그때 되게 우도 그냥 하루짜리 반나절짜리 코스라고 해야 되나요? 배 타고 들어가서 버스로 한 바퀴 돌고 다시 나오는 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도 좋았는데 멍 때리고 정말 그냥 수다 떨고 자유롭게 시간 보내는 여행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행복으로 충전하시고 다시 생활하시고 직장 생활에서의 또 이직의 욕구를 뿜으시고 선순환이 되기를 선순환인 것 같기도 하고 선순환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이직을 꿈꾸며 하루를 견디시느라 수고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선 이직님의 또 다른 이직, 또 다른 이야기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닉네임 보겠습니다. 토끼꼬리님이신데요. 네, 2015년의 행복, 저는 15학번입니다. 20대 후반,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원도 사회인지라 서럽고 화가 나는 순간도 있었지만 공부가 재미있어서 참 다행스럽고 즐거운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방학 때 친한 친구들이랑 MT도 다녀오고 신촌에서 생일 파티도 했고요. 선배랑 스터디 모임도 하고 학회 다녀온 것도 정말 좋았어요. 오랫동안 매달려왔던 꿈을 접고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전적으로 수용하고 응원해준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저 감동받았어요. 요즘 제 인생의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는 남자친구, 고뱅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이 가기 전에 당신을 만나서 참 다행이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 쩌리 모임과 DJ 하나 언니도 저에게 2015년의 행복입니다. 2016년에도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토끼꼬리님의 행복한 올해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새로운 생활이 굉장히 많으셨던 한 해였군요. 대학원생도 신입생이긴 하죠. 그래도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가 재밌다는 분은 정말 좋습니다. 저도 공부가 재밌어 보고 싶네요. 네, 저도 재밌어 하긴 합니다만, 이분은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신입생 때는 뭣도 모르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막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학회도 재미있어 하면서 들어갔지만 부담이었던 경우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대학원 학회는 또 내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야기도 하고 더 뭔가 길을 더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으니까 더 재밌기도 한가 봐요. 정말 MT도 또 다녀오시고 정말 신입생의 마음들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달려가던 길을 전환했을 때 전적으로 믿어주시는 분들의 응원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되게 또 감사하고, 또 새로운 사랑이 찾아와서 남자친구 고뱅이 님께 이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네요, 저도.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고뱅이 님과의, 토끼꼬리 님과의 영원한 사랑, 결실을 제가 또 지켜볼 수 있기를 바라며, 고뱅이님은 왜 고뱅이님인지 좀 궁금하네요. 서로 애칭이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부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고뱅이님은 이 애칭 궁금하네요.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건지, 애칭인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도 고뱅이님과 토끼꼬리님을 항상 응원하고, 저희 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과 또 저에게까지 행복을 돌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과 사무실에서 이렇게 한자 한자 업무 중에도 적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이벤트라고 하는데 남친 들려주려고 일부러 넣은 부분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 부분 남친분 고뱅이께서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라디오 사연을 한 번도 안 써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부탁을 드려서 해봤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새로 해보는 경험 어떠셨는지 소감도 궁금하네요. 네, 토끼꼬리님의 기분 좋은 2019년의 행복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볼게요. 원클릭 원결제님의 사진입니다. 네, 2015년의 행복 보겠습니다. 오직에 말을 안 듣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입을 막지 않으면 절대 하는 말을 멈추지 않고 깐족거림과 수다스러움을 동시에 탑재한 남학생이었어요. 중간고사를 앞두고 직전 보충을 하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고2 남학생들 몇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날 분명히 보충 빠지지 말라고 일러뒀고 계속된 보강에 지친 터라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목격자 제보를 받아 PC방에 있는 녀석들을 소환했는데 문제의 그 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목소리 깔고 네, 관로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연기를 좀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이분이. 어디야? 네, 쌤, 저 몸이 안 좋아서.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아침에 PC방에서 봤다는 애가 있는데 좋은 말 할 때 당장 튀어와라. 제가 연기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되게 심각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속인 학생에게 좋은 말 할 때 당장 튀어와라. 이건 제가 잘 안 되네요. 실제 상황이 있어야 되나 봐요. 어쨌든 네, 다시 사심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불같이 화를 냈고 그 학생은 곧 오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화내는 모습에 모였던 학생들도 쌤 진짜 화났다며 소곤소곤 됐었습니다. 너무 친구같이 대해줬나? 내가 안 무서운가? 이런 생각이 스쳤고 오면 단단히 혼쭐 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수업 종료 20분 전 학생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깔고 내일 모레 시험인데 지금 제정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이 어떤 변명을 해도 눈물 쏙 빠지게 혼낼 생각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하던 그 학생은 갑자기 오자마자 가방을 뒤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선생님한테 눈도 안 마주치고 뭐하는 짓이야? 하는 찰나 가방에서 과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뭐하는 거냐 물었더니 심각했던 제게 제 전화의 목소리를 듣고 그냥 가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집에 있는 과자를 몽땅 쓸어 왔답니다. 사죄용 과자라나? 이그 요 녀석아 하면서 꿀밤 한 대 쥐어받고 당 떨어졌던 저와 학생들은 과자로 당을 보충했습니다. 그 학생에겐 먹는 걸 쳐다보기만 하는 가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크크크. 생각해보니 이 반 학생들과 추억이 참 많네요. 공부는 못했지만 미안 얘들아. 잘 따라주고 쌤이 최고라며 아부성 멘트도 날려주던 학생들이 오늘따라 보고 싶네요. 이렇게 뿌듯한 사진 보내주셨네요. 네, 학생들과의 이런 자잘한 추억들. 지금 이 단면만 봐도 저도 미소가 지어지는데 이런 친구들과 생활하셨던 원클릭 원결제님 날들이 행복했을 거라고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연기 발연기 했죠. 죄송합니다. 연기 되게 혼에 담아서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제가 화내는 연기 이런 거 잘 안 되네요. 아마 실생활에서는 제가 잘할 텐데 막상 이렇게 또 혼자 조용한 방에서 이 독백하자니 죄송합니다. 마음껏 살리지 못해서 사죄의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되게 사연 생생하게 잘 들으셨죠?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실제로는 욕이 좀 난무하고 도구도 등장하고 이랬대요. 또 연기하는 애들 때문에 아마 화가 많이 나셨을 텐데 많이 정화해서 비방용을 빼주셨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빼주셔서 감사한 마음 들고 참 이러면 난감할 것 같긴 해요. 애들이 연기하는 거 보이잖아요. 보이는 애들. 그리고 늦게 와서 거짓말하고. 선생님도 참 힘들겠다 하는 마음 들면서
그래도 되게 귀엽네요, 정말. 과자라니. 과자가 막 쏟아져 나오면 저도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이 달콤한 추억들, 올해 행복을 이어가는 힘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닉네임 매주뚱님의 사진인데요. 언니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네, 올해의 행복은 엄마랑 좀 친해진 거? 저 엄마랑 약간 거리 있거든요. 어디 가자면 맨날 빼고 혼자 다니고 그랬는데 인자 막말하고 인자는 이제의 사투리 말이죠. 이제 막말하고 장난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쇼핑할 때 돌아다니면서는 돌아다니면서 쇼핑할 때 엄마랑 좀 친해지신 걸 느낀다고 합니다. 엄마랑 친해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엄마랑 거리 있었던 것 같고 아빠랑도 거리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되게 같이 가자면 흔쾌히 기꺼이 하게 되고, 기꺼이 함께 하는 게 즐겁고, 함께 하는 게 따뜻한 그런 사이가 됐어요, 저도. 근데 매주뚱님도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니 행복하네요. 막말하고 장난치고. 저는 막말은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막말하면 저희 엄마는 굉장히 진지하셔서, 막 몰입하셔서 받아치기 때문에, 네. 개그가 통하지 않아서 막말은 잘 못하지만 어쨌든 저도 친해졌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련을 뭐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친해지는 가족과의 그런 관계 되게 좋아요. 친구 같고 그렇습니다. 물론 엄마는 딸이 친구 같다고 하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이분이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한테도 물어봤대요. 올해의 행복이 뭐냐. 그랬더니 역시 이모님들은 대단하십니다. 남편이랑 애들 놓고 놀러 나갈 때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남편이랑 애들 떨어뜨려 놓고 나갈 때, 놀러 나갈 때 행복하군요. 이모님들 행복 그렇습니다. 이 땅의 어머님들의 행복이 이렇다고 합니다. 남편분들과 아이분들을 모두 듣고 엄마의 행복을 존중해 줍시다. 저도 네, 저를 놓고 또 아빠를 놓고 가시는 엄마의 행복을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015년의 행복 알아봤습니다. 매우 다양한 행복들, 웃으면서 때로는 조금 찡하면서 저는 좀 울컥하기도 하면서 행복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근데 시간인지라 그런지 정신은 멀쩡한데 입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좀 잘 못 전해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인데 정신을 좀 차려보겠습니다. 또 이 밖에 좀 덤으로 보내주신 사진들도 좀 볼게요. 제가 2015년에 행복 이렇게 던지고 나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현우 씨가 DJ를 하고 있는 라디오, KBS 라디오가 있잖아요. 거기 주제가 어떤 날에 겨울이라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었대요. 그런데 사연들을 막 받아보니까 대부분 먹는 거였다고 합니다. 호빵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렇지 먹는 거 참 행복이지 하면서 그래도 2015년의 행복으로 먹는 걸 꼽아주신 분이 없구나 제 주변에는.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직 전에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는 분 있었는데 아까 기승전 이직님과 거의 비슷한 이런 사심. 이분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건너 들은 사심이어서 그랬고 또 야근 중인데 야근의 행복을 말해야 하나 하는 분도 있었고 대답을 할 수 없다. 도무지 행복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했습니다. 네, 이렇게 2015년의 행복 제 곁의 사심을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나의 사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나의 사심입니다. 2015년의 행복. 제가 주제를 뭐 하지 매번 고민을 하다가 그냥 순간에 생각난 걸 딱 던졌거든요. 행복. 이 단어 자체에 따스함이 있잖아요. 춥기도 하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 행복을 떠올리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봤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열심히 돌아봐 주신 것처럼 저도 돌아봤더니 2015년의 행복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딱 한순간에 꼽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과거의 저를 좀 돌아보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행복하고 또 어떤 상태가 되어야 행복하고 이렇게 여러 조건들을 달면서 살아왔다는 걸 제가 올해가 되어서야
진심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나이 앞에 숫자 3을 맞이하고 알게 된 행복은 그렇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기도 하고 너무 좀 도티인 것 같은 소리 아니야? 비현실적이다라고 느끼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요즘 제 마음이 매일이 행복하고 또 나아가서 매 순간순간이 행복하다. 또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게 행복이구나. 이것이 그냥 제 올해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그냥 행복하니까 저 사람 저런 얘기 하는 거겠지. 했던 그 말을 정말 그냥 텍스트로 보던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제 행복입니다. 매 순간의 행복을 체험하게 된 것이 올해 제 행복인데 좀 뜯어볼게요. 물론 많은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도 많고 많은 일도 있었죠. 저도 3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저를 좀 돌아볼 여유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도 이직을 위해서 힘을 썼어야 했는데 그냥 좀 놓아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계속 이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막 부단히 애를 쓰고 그런 틈이 있었지만 틈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게 내버려 뒀던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그래서 어쨌든 일을 하면서는 그 직업의 특성상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일이 그렇듯이 매일매일 막 쥐어 짜낸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일단은 놓으니까 스트레스 상황을 좀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숨을 좀 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고 완전하지도 않을 테죠. 제가 또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불평불만하고 애를 쓰지만 힘이 들고 짜증도 나고 그런 마음 또 아마 들 텐데 다만 제가 올해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뭘 할까 하다가 그냥 이상하게 마음을 좀 돌아보는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냥 하게 됐어요, 정말. 하게 됐고,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삶을 보는 자세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제 자세가 바뀌게 된 경험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20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루뭉실하게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이 방황을 하면서 좀 아프기도 했었고, 아프면서 삶의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바뀐 것 같아요. 올해의 이런 빈 시간들을 보내면서 관점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이 습관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무조건 습관이 힘이 정말 세니까.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안 등에 노출됐던 시선을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하는 좀 담담한 마음으로 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저는 연습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난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참 많은 탓을 하면서 살았구나. 환경 탓, 남 탓, 내 탓도 하고 여러 탓을 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그냥 지금 이대로도 좋은 게 많구나. 살아있어서 좋고, 하고 싶은 것을 또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서 좋고, 하기 싫은 것도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기 싫은 걸 또 하게 되면 거기서 배우는 면이 있고, 제가 좀, 네,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또 제 선택이 다 옳은 건 아니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마이너스로 만들기보다는 좀 더 좋게 생각해서 나에게 플러스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거는 남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진짜 활자로는 되게 많이 봤던 말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소개해드릴 활자에도 이런 말들이 다 적혀 있는데 이걸 좀 가슴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가슴으로 느끼고 좀 더 살갑고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맺어왔던 인연들한테 모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고마운 마음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근데
막 이렇게 되감기를 해보면 불과 올해 초만 해도 저는 마음의 포커스가, 마음의 초점이 고마움보다는 불편함에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화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런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노력을 제가 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돌아보니까, 이런 것도 많지만, 이런 마음을 느끼기 위해선 제가 뭐, 포기한 것도 많을 테지만, 그냥 되게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고, 내 그릇은 이 정도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다. 괜찮다. 스스로한테 해주지 못했던 말들을 해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한 해여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이렇게 또 사심 집중을 통해서 나눌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꽤 힘들었던 시간에 다시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다. 나도 힘들지만 이해해줬던 뭐 가족, 친구, 지인 모두 고맙다. 그리고 그렇게 뭐 힘들게 했던 사람도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직도 뭐 켜지지 않는 뭐 우라 그런 거 물론 뒤져보면 있겠지만 뭐 하여튼 모든 것들 덕분에 지금 내가 여기 있구나 이런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것이 네, 이렇게 두서없이 말하고 있는 저의 올해 행복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지하철에서는 숨이 턱턱 막히고 순간순간 제 잘못이나 뭐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렇구나 하게 되고 금방 털고 그냥 괜찮아진 지금을 사는 연습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마음으로 좀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올 한 해는 어쨌든 저에게 휴식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을 주제로 정하고 제가 더 순간순간을 잘 느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만나는 인연들한테 감사를 많이 느꼈고 기쁜 일은 더 축하해주고 네, 그랬던 네, 나름대로는 좋았던 소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본 게 행복이 어렵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심에는 답을 할 수 없다라는 분도 있었는데 질문 하나 던졌을 뿐인데 반응이 참 다양하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뭐 행복의 전문가가 있겠냐마는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참 다양한 심리 상태를 그냥 질문 하나가 반영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으로 좀 거슬러 가보면 그땐 저한테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의 행복이 뭐니 하면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던 날들을 지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 매 순간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저 보면서 올해 행복을 찾기 어려웠던 분들은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생각을 딱 바꾸는 어떤 시점, 마음을 딱 바꾸는 어떤 시점이 있으면 여러 감정들 덧붙이지 말고 딱 그 순간만 보면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순간만 좀 본다면 행복한 것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어쨌든 여러 역할 하느라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 어려운 날인데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수고한 나를 좀 안아주고 그냥 인정해주고 하는 2015년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하려다가 좋아한다라는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의 사심에 이어서 제 사심에 도움이 된 어떤 것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제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와서 길어지겠네요, 시간이. 이미 좀 긴 것 같은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책과 TV 프로그램 그리고 팟캐스트를 소개해 볼게요. 네, 먼저 책입니다. 네, 책을 제가 3권을 소개할 건데요.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런 제 사심에 도움이 된 어떤 거는 지금 행복한 분들한테는 행복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내가 지금 불행하다, 심각하게 생각해서 내가 좀 우울한 것 같다, 이런 분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레시피 같은 게 들어있는 텍스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모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정보연 씨가 쓴 책인데, 행복을 미루지 않기를 바람이라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행복해지는 우울 극복 프로젝트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10여 년간 우울증과 씨름해온 평범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제 주변 분들한테는 몇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좀 우울하다, 이런 감정을 느낀 분들한테는 항상 추천해 드리는 책이고, 저도 그런 우울감을 많이 느끼면서 아팠던 시절에 이 책을 알게 됐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랬을 때 알았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아마 그런 한 차례의 파고가 지나가고 나서 이 책을 뒤늦게 만났는데 알게 됐어요. 뜯어보면서 내가 이때 이랬었구나. 그리고 제목이 참 좋지 않나요? 행복을 미루지 않기를 바람. 그래서 제목이 참 좋다. 순간순간 좀 지탱해주는 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일할 때는 지친 거 모르고 막 끌려가게 됐었는데, 짜증에 휩싸이는 저를 순간순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땐 분출하게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이 말이 되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행복을 미루지 않기를 바람. 그리고 행복을 미루지 않았다라는 말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또 하게 됐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3년 전 정도에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것 같고요. 그 뒤로는 몇 번, 많이는 아닌 것 같은데 몇 번 정도 힘이 들 때 펴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랬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우울하다, 왜 이렇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지은이 정보연 씨가 본인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했던 과정에 대한 얘기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힘이 없거나 극단적인 결심을 하고 있을지 모른 당신한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 경험을 공개한다라고 했고요. 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듀나 게시판에 빙이라는 필명으로 8개월 정도 이제 올린 기록을 묶은 거래요. 그래서 우행길, 우울을 넘어 행복으로 가는 길, 이 프로젝트라는 이 제목으로, 우행길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실제로 글을 매번 올리셨던 기억이 저도 나요. 꼬박꼬박 보진 못했는데 저도 종종 봤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공감이나 격려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정보연 씨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으면 언젠가는 자기의 얘기를 찾게 된다라는 거라고 하는데, 본인도 못 찾을 것 같았는데 찾았다고 하면서, 공감이 되는 게, 그녀는 특정 질병이 한 사람을 정의하지 못하며 그 질병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라고 하는데, 저는 모두 끄덕끄덕 하면서 읽게 됐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 아닌가? 우울증도 되게 중증, 경증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저도 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쪽 분야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치료가 분명 필요한 마음의 감기 같은 거고, 감기는 왔다가 낫잖아요. 근데 감기는 그냥 둬도 낫기도 한데, 막 잘못 놔두면 폐렴으로 번져서 위급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우울감 많이 느끼는 분 계시면, 저 사람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감기처럼 몸이 아픈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태도로
살면은 좀 더 괜찮아지는지, 좀 더 나아지는지를 섬세하게 좀 안내해주는 책이 이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안에 또 내용이 작가가 읽었던 그 행복에 관한 또 우울증에 관한 어떤 마음에 관한 많은 텍스트들이 좀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막 극복의 방법들이 나와 있어서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막 밑줄 치면서 읽고 지금 전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텍스트를 모았는데 이걸 다 소개하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다만 명상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깨어있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갖는 것, 그러니까 이런 행복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 실천한 방법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한테 친절해져야 된다. 네, 좋은 것을 취하면서 구멍을 메운다. 그래서 일단 마음의 건강도 몸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 보살피기의 구체적 실천 항목으로 명상, 운동,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브레인 다이어트, 잘 자기, 뭐 만만치 않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 매일 조금씩 나아진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방법들,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 그리고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수용하고 미래를 내맡긴다. 이것이 제가 도달하기 바라는 또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결심한 내면 수준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되게 과거의 어떤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건 지나가고 나면 그냥 없는 건데 그걸 알기까지 되게 어렵죠. 그런데 그래서 이분은 과거를 무조건 용서하기로 했답니다. 받아들이는 걸로요.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꺼내봤습니다. 행복을 미루지 않기를 바람. 네, 이 제목만으로도 힘이 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의 정복입니다. 버틀런트 러셀이 썼고요. 이분은 철학자이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데 제가 이분 책을 처음 읽어봤습니다. 이번을 기회를 통해서 반성하는 마음이고 2015년의 행복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 책은 일부러 읽은 책이에요. 가장 최근에 본 책이고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이 막 추천을 하길래 정말 행복을 정복할 수 있어? 하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네, 이 버틀런트 러셀은 행복도 정복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불행의 원인을 찾아서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 버틀런트 러셀이 이 책을 1930년에 썼고요. 벌써 100년이 돼가는 책이네요. 그쵸? 불행에 대한 현실적인 비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식으로 삼을 만한 내용들, 그걸 진단하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서문이 인상적이에요. 정말 확고하거든요. 이 서문의 제목은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비결을 통해 불행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이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거기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기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행복 비법 그래서 쭉 소개하거든요. 근데 읽어보면서 반추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뜯어보게 되고 실천해 봐야겠다 마음이 들고요. 근데 물론 이게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어떤 막 그런 우울감에서 탈출하기 위해서의 구체적인 본인의 체험 막 이런 걸 쓴 건 아니어서 막 디테일이 막 있다라고 느낄 수는 없는데 근데 그 불행의 원인을 뜯어보고 비교해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이 있고 그리고 행복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그 논증은 탁탁탁 하는 책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막 너무 뚜렷한 뭐 구체적인 뭔가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상황에서 불행을 느꼈고 그건 그랬구나. 그럼 나는 어떤 방향의 행복을 찾아야 되지?
이런 로드맵을 그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저 굉장히 열심히 읽었어요.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행복 전해드려야지 하면서 읽었는데 각자의 그 불행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아마 읽으면서 느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와닿았던 부분 역시 많았습니다. 소개 다 해드리려면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부만 소개하자면 무엇보다도 내가 삶을 즐기게 된 주된 비결은 자신에 대한 집착을 줄였다는 데 있다. 집착을 줄였다는 데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미래만 주시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결과에 따라 현재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버릇은 위험하다. 각각의 부분이 가치가 없다면 그 부분들이 모여 이루어진 전체 역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역시 지금 현재에 집중해라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랑 중요하고요. 경쟁의 철학이 오염된 세상에 대해서 핀잔을 늘어놓습니다. 또 행복한 인생이란 대부분 조용한 인생이다라는 것도 제 마음 두드렸는데요. 훌륭한 책들은 모두 지루한 부분이 있고 위대한 삶에도 재미없는 시기가 있다. 네, 항상 모든 이벤트로 삶이 가득 찰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행복함은 정말 그 고요한 순간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걱정 다음으로 불행의 원천이 되는 것은 질투라고 하네요. 그래서 매사를 비교하는 습관이 대단히 잘못된 버릇이라고 하는데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충분히 즐겨야지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 비하면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현명한 사람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을 망치지 않는다. 행복의 필수 조건은 단순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복으로 가는 길,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본적인 행복이란 무엇인가? 인간과 사물에 대한 따뜻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네, 행복의 비결은 되도록 폭넓은 관심을 가지는 것.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좋아진대요. 자기 자신한테만 너무 몰입하는 것도 좋지 않고 시야를 넓히면 불행이 어느 부분에 닥쳤을 때 다른 부분으로 좀 행복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넓어지니까 네, 이렇게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 마음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존재다. 행복은 부분적으로는 외부적 환경에, 부분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행복한 사람은 자유로운 애정과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아의 내적인 통합이나 자아와 사회가 이루는 통합의 실패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의 인격은 분열되어 있지 않으며 세상에 대항하여 맞서고 있지도 않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한 성원임을 자각하고 우주가 베푸는 아름다운 광경과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전 돌이켜보면 읽을 수 있었어요. 네. 네, 저는 돌이켜보면서 좀 읽을 수 있어서 흥미롭고 드라마틱하게 좋다는 얘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지만 그렇구나 하면서 좀 돌이켜볼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고요. 나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불행의 이유에서부터 파고들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어쨌든 방향이 좀 낙관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불행하다 느끼는 분이나 지금의 행복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 본인 대입해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하버드대 긍정심리학 보고서 행복을 미루지 마라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 중에 가장 가볍게 읽을 수가 있고요. 올해 초에 제가 퇴사를 앞두고 그런 막 행복 나들이 막 30 즈음 나들이에 나섰을 때 샀던 책인데요. 위로가 굉장히 됐던 책이고 그때 메모해둔 글귀를 제가 다시 꺼내봤어요. 가볍게 비교적 읽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가벼운 말들 몇 가지 소개할 거고 지은이를 먼저 소개하자면 탈벤 샤하르가 지었는데요.
이분은 하버드대에서 철학 심리학 전공하셨고 조직행동학 분야의 박사시고 세계적인 긍정심리학 교수라고 하네요.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짧고 명쾌하게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딱딱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를 그 당시에 제가 막 고민했었던 건 내가 정말 안 맞으면 멈춰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참고 가야 하나? 계속 고민할 때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내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에 눈뜨기. 사실 삶의 매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사실 행복의 40%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심리학의 결론. 이렇게. 선택의 중요성을 언급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갑자기 마음을 때렸어요. 아, 내 인생인데 내가 선택 못하고 자꾸 망설이고 있구나.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위로가 되는 말이죠. 물론 뭐 내가 옳다 뭐 이런 게 너무 좋지 않긴 한데 이런 말이 어떨 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기로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해라 이런 말들 저를 그 당시엔 두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당연한데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 곱씹지 말고 세상에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라.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다. 조지 버나드 쇼. 네, 이렇게 그 유명한 분들이 했던 말들을 종종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장점 탐색자로 살자. 이런 거 있죠. 지름길은 없다. 일상의 모든 것을 노력하고 분투해라. 경쟁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그 긍정심리학, 행복의 심리학으로 묶이는 뭔가는 되게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제가 모든 책을 읽은 건 아닌데 몇 권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에도 인생이 짧고 움켜쥐어야 강해진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풀어주는 데서 힘이 나온다.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운동 역시 중요하고 습관적인 반응을 바꾸는 것, 행복을 미루지 마라. 성공하기까지 수없이 실패해라. 죄책감과 의무감에 시달리지 마라. 네,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얘기도 나오네요.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직관에 따르십시오. 이런 말도 나와 있고요. 네, 완벽보다는 만족 추구자가 되고 분노에 즉시 반응하지 말라.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내려놓을 때 어려움이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된다. 네, 퇴사를 하고 이직 전에 여행을 가면서 행복을 느끼셨다는 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유를 느끼면서 생각을 정리하셨다는 분들. 그것도 다 행복이었던 이유가 이런 것들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게 되는 글귀들이었어요. 그때도 좋았고 다시 보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좋게 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내 여행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으로 본인한테 좀 더 친절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이류 복사판이 되는 대신에 언제나 최고 수준의 자기 자신이 되어라. 주디 갈런드가 얘기했다고 하네요. 순간이 중요해질 때 인생이 중요해진다. 나는 선택권이 있다. 그리고 나는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선택은 매 순간 내면의 잠재력을 해방시킨다. 네, 지금 이 순간 내면의 잠재력에 유의할 때 우리의 삶은 탄력이 붙고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부분 발췌한 부분들을 그냥 쭉 연결해서 읽었는데요. 그리고 더 신기했던 게 이렇게 책 3권을 제가 계속 머리맡에 두고 어떻게 정리하지 하면서 있던 시절 토요일이 됐고요. 토요일날 제가 결혼식을 다녀와서 너무 오랜만에 아침 일찍부터 부단히 움직여서 그런지 피곤해서 한숨 자다가 TV를 봤는데 KBS에서 오늘 미래를 만나다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행복의 조건 제 1편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한 저자나 뭐 유명인들이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소개해야겠다 같이 그랬는데 이 TV 프로그램에
출연자가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행복을 미루지 마라의 저자가 출연한 거예요. 책 표지를 보고 전 지금 알았어요. TV 볼 때까지만 해도 그렇구나 하다가 지금 막 다시 정리를 하면서 알았는데 긍정심리학의 대가 탈벤 샤하르가 말하는 4가지 행복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들어보고 오늘날 현대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노하우를 TV에서 배워보겠다라는 기획 의도가 있었는데 이분의 긍정심리학의 대가시군요. 그래서 강연을 되게 제가 기자 시절에 일하던 것처럼 들었거든요. 막 속기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 이 책의 저자였구나 하면서 또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이 프로그램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짧고 당연한 얘기고 임팩트 있는데 좀 더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행복의 요소 4가지가 첫 번째는 관계 맺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풀기, 세 번째는 집중하기, 그리고 네 번째는 극복하기였는데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도 다 속기를 했지만 보실 분들을 위해서 다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길어지면 지루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근데 관계 맺기 중에서는 기억에 남는 게 인간관계를 위해서 접속을 끊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관계 맺기 위해서 기술의 단절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그래서 본인은 식사할 때나 아이들과 놀 때, 아내와 데이트할 때 휴대폰 쓰지 않는다고 하세요. 근데 이 부분이 좀 공감이 됐던 게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외로움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와닿긴 했어요. 정말 면대면이 주는 그런 관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에 있어서. 베푸는 거 역시 중요하고 집중하기.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 집중하는 방법으로는 경청하기, 음미하기, 일에 몰두하기, 청소에 몰입하기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현재의 순간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순간순간에 집중하면 좋아진다. 그리고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극복하기는 행복의 요소 중 가장 놓치기 쉬운 거라고 하는데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어렵잖아요. 실패를 했을 때. 근데 물론 우린 선택을 할 수 있대요. 문제에 맞서거나 도망가거나 실패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고 문제를 외면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강해진다. 이 부분은 운동을 하는 것이랑 좀 비슷한데 근력 운동 하시잖아요. 그럼 증량을 늘리면서 점점 강해지는 몸을 만나게 되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역시 똑같다고 해요. 도전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근육을 키워야 되고 키워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당연한 말이지만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실천을 옮겨야 된다라는데 실천에 옮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걸 돌아보게 됐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강의한 다음에 작가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는데 행복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수학, 과학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위한 건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왜 사회에 나오거나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다 행복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걸 가르치지 않는 것일까 학교에서 의문이 저도 들었는데 긍정심리학을 가르친다면 좀 더 인생에서 중요한 행복을 찾는 데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도 들었어요. 학창시절에 행복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나? 교과서에서 도덕 교과서에서 봤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엔 그냥 교과서를 배우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어서 그런지 아쉬움이 남는 것 같긴 해요. 그 시절에 행복을 더 배울 수 있었으면 그런 관계 맺기 여러 가지를 더 배울 수 있었으면 더 풍성한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더 빨리 시행착오를 좀 더 줄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취업준비생의 질문도 되게 기억에 남아서 좀 짧게 전해드리면 원하는 직장이 얻기 힘들어서 그래 행복 좋은 말인데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어렵다. 행복 어떻게 얻어야 되나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러면 행복 얻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선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 중요하다. 힘든 거 그대로 경험해라.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거 당연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실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 한 집단은 그대로 그냥 경험을 계속하고, 다른 집단은 이 경험에 대해서 기록을 하도록 했대요. 감정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걸 글로 표현하도록 했는데, 결과를 살펴보니까 이 글로 표현을 했던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졌고 불안감이 줄었다라는 결과가 있었대요. 또 6개월이 지난 후에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도 훨씬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도움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글로 표현하거나 글이 좀 어렵다면 친구나 심리치료사한테 이런 걸 털어놓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뭔가 내가 꾸준하게 했던 활동을 멈추게 되잖아요. 아, 이거 다 부질없어. 필요 없어. 놔버리게 되는데, 놓지 말고 평소에 행복하게 했던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분도 실제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취업 준비할 때 친구 만나지 않지, 운동도 포기하지 그러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행복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 활동이 결국 또 소통의 물꼬가 되고 자존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또 구직이나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행복하게 했던 걸 놓지 말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한 실천 비법은 새해에 우리가 할 일 목록 만들잖아요. 그런데 새해 결심하고 그걸 모두 지킨 사람 아무도 없을 거죠. 그쵸? 모두 지킨 분 있으면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모두 지킨 사람 없죠. 그런데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아침에 양치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달라고 했는데 손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새해 결심을 지키지 못해도 우리가 모두 양치는 합니다. 새해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굳은 의지나 결정 이런 게 필요한데 양치하는 것은 그냥 습관입니다. 이게 지속되는 변화는 습관이 된다는 거죠. 지속하면은 변화가 습관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 처음에는 힘들죠. 의지가 필요하지만 30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습관이 된다고 하네요. 이 양치하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나 두 가지 습관을 들이는 걸 목표로 해서 나를 행복하게 할 새로운 거, 뭐 운동이나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나 베푸는 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뭐 한두 가지 정해놓고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습관이 되도록 만들면 뇌가 이제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 잠들어 있는 것들을 좀 깨워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책을 쓰시고 이분의 강연까지 저도 듣게 되어서 행복했고요. 길어졌죠. 마지막으로 팟캐스트 하나까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 최근에 행복에 좀 보탬이 됐던 팟캐스트입니다. 심리상담 방송인데요. 참나원이라는 팟캐스트를 소개합니다. 전문 상담가 방기현 선생님 그리고 이윤정 선생님이 진행을 하는데요. 매주 내담자가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말 심리 상담 방송인 거예요. 고민이 있을 때 방송 참여 상담이나 전화 상담, 이메일 상담 등으로 무료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소개가 되어 있고 제가 몇 개를 들어봤어요. 다 들어본 건 아니고 최근에 있는 몇 편을 들어봤는데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이걸 꺼내면서 들으면서 저도 저를 대입해 보기도 하고 괴로워 보기도 하고 했는데 진짜 나를 찾는 여행 그리고 나를 거기에 이입해 볼 수 있어 좋았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 과정이 되게 험난하고 조금은 괴롭지만 결국은 행복한 나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가는구나를 되게 체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템플스테이 비슷한 거라고 해야 되죠.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밟아가는 막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과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전혀 다른 방식이긴 한데 비슷한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 프로그램을 막 뭐 돈 내고 갔다 와라라고 제가 권하기는 그렇고
마음의 흐름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왜 괴롭지? 이런 부분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이 팟캐스트 들으면서 조금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거쳐서 얻게 되는 편안함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 모르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파고 들어야 되니까 불편하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런 불편함의 이유가 있구나. 엄청 편해지고 그 편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를 또 비춰보게 됐고 맞아. 나한테도 내가 이렇게 해줬어야지 하는 그냥 각자의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심리상담 방송 참나원 한번 들어보세요. 잠 못 이루는 밤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행복 관련해서 참 많은 걸 소개했어요. 보니까 욕심 같지만 그래도 좀 꾸역꾸역 담아봤습니다. 지금 행복한 분들은 앞으로도 행복을 이어갈 수 있는 자극이 될 것 같고 지금 불행한 분들한테는 왜 불행이라고 내가 받아들였는지를 알고 행복을 찾는 여행을 도와주는 길잡이가 될 것 같은 이런 텍스트 그리고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요. 책은 정보연의 행복을 미루지 않기를 바람, 버트런트 러셀의 행복의 정복, 그리고 탈벤 샤르의 하버드대 긍정심리학 보고서 행복을 미루지 마라, 그리고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이죠. 오늘 미래를 만나다 KBS 프로그램 행복의 조건 제1편, 그리고 팟캐스트 심리상담 방송 참나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주 행복을 생각하며 떠올리고 접했던 것들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긴 시간이었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제가 많았나 봅니다. 제 곁에 사심을, 제 곁에 행복을 그리고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좀 저도 행복했고 저의 행복과 영향을 준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공유할 수 있는 이 시간도 참 행복했습니다. 예전에는 참 멀리서 찾았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행복, 아무쪼록 여러분도 여러분 곁에 행복 그리고 그런 소소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미소 짓는 하루가 오늘도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기를 희망해 봅니다. 물론 또 수많은 일이 닥치고 가끔은 무너지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렇게 아마 살아갈 것 같은데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 그저 살 뿐이죠. 그냥 그런 자신을 모든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그래 같이 가자 하는 그렇게 나이 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나의 사심 집중은 이렇게 매주 소소한 주제를 정하고 관련된 이야기로 시간들을 채워갑니다. 네, 팟빵과 애플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고요. 어느덧 3회까지 왔네요. 네, 이번 편은 좀 길었죠. 제가 아마 나눠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부지런히 제가 규칙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참여해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쭉 사심집 탐구에 나설 것을 다짐합니다. 네, 팟캐스트에 대한 의견 언제든지 제가 환영하고요. 앞서서 제가 여러분의 사심 소개할 때 의견 들어온 거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트위터나 블로그나 카페나 뭔가 페이지를 만들어 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도 이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화를 할지는 계속 의문이 들어서 뭐가 좋을지 의견을 받습니다. 어디로든 의견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사심을 공유하고 여러 얘기를 듣기가 좀 편한 공간, 정리해둘 공간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실행하지 못한 저를 새삼 반성해보는 바입니다. 많은 의견 주시기 바라고 이런 공간이 열리진 않았지만 제게 이 사심을 마음껏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hananess86@gmail.com입니다.
하나니스86gmail.com인데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고 어떤 것이든지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초대권 이벤트도 있습니다. 정말 라디오 프로그램 된 것 같은 뿌듯함인데요. 이 제 곁에 사심을 보내준 애청자 초록이님께서 제안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루벤스와 세계의 거장들 이 전시회 티켓 2장을 이벤트로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관심 있으신 분들 앞서 소개했던 이메일 있죠? 저기 이메일이나 팟빵 게시판, 댓글, 리뷰, 메신저 등등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애청자 초록이님께 얘기를 드려서 제가 티켓 2매를 받아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공유하고 싶으신 이런 좋은 이벤트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와 함께 공유해 주시면 또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공유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풀기의 미덕을 그렇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또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정말 라디오 된 것 같네요.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가 옛날에 학창시절에 사연 보내고 티켓 받고 했던 기억나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사심집중 오늘 좀 길었는데요. 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